NSA, SA, 5G 얘기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얘기를 하는데 NSA는 뭐 들어보셨겠죠? Non Standalone. 그 다음에 SA는 이제 Standalone.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NSA는 Non Standalone이니까 내게 아니라 다른 망이 있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는 망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스탠드 언론은 이제 나 스스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스스로 통신이 가능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5G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요청에 의해서 스탠드 언론으로 가기 전에 넌 스탠드 언론이라도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넌스탠드 언론이 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에 그냥 그 스탠드 언론 SA로 시작이 되려다가 사업자의 요청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넌스탠드 언론은 릴리즈 15에서 페이지 1에서 처음에 됐고 스탠드 언론도 릴리즈 15에서 됐는데 얘는 좀 늦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다 NSA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SA망에서 우리는 옵션 3X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는 옵션 2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션 3X를 지금 쓰고 있고 SA가 되면 옵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SA는 몇 개 사업자들 우리도 지금 SA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A로 지금 호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상용망에는 시험용으로만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시험장이랑 부산이랑 뭐 이런 데서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망이 우리가 요거부터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 그래서 CA가 있고 그 다음에 5G 가면서 또 얘기가 되는 게 DC라는 게 있거든요. CA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인 거고 DC라는 거는 듀얼 커넥티비티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선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쓰는 게 일단 그러면 프로토콜을 보면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 5G 같은 경우에 RRC가 있고 그 다음에 PDCP, RLC, 그 다음에 MAC,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RLC, PDCP, RLC, MAC, 파이 이게 통신에서 쓰는 기본 그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근데 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CA 같은 경우는 이 맥 레이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맥 레이어에서 여기와 그 다음에 파이가 하나가 더 붙어서 파이 이런 식으로 돼서 예를 들어 여기가 1.8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2.1기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듀얼 커넥티비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생긴 거는 릴리즈 12에서 시작이 됐어요. 릴리즈 12에서 매크로 LTE와 펜토 LTE 간에 서로 간에 이게 타이밍 이슈나 이런 게 발생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연동을 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처음에 된 거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이 5G 가면서 릴리즈 15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PDCP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PDCP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RLC, 맥, 파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무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무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PDCP 단은 상위 단이어서 패킷 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타이밍 이슈가 없어요. 일단 CA를 사용을 하면 이게 맥단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그 예를 들어 이거를 P셀이라고 하고 하나 추가로 붙는 게 S셀, 세컨더리 셀은 S셀이라고 하는데 P셀 매치 과정을 거쳐서 얘네가 그 일단 업링크 싱글을 맞춘 거고 거기에 P셀 기준하는 타이밍으로 S셀을 맞춰서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하는 거는 같은 비율라던가 서로의 그 타이밍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게 맥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이나 이런 게 동시에 가능해서 속도가 되게 빠르게 처리 가능해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타이밍 이슈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PDCP에서 처리하는 듀얼 커넥티비티, DC 같은 경우는 PDCP 패킷단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냥 여기서 데이터만 단말 하나가 이쪽으로 받고 이쪽으로만 받으면 돼서 서로 다르게 받아서 아무 상관이 없어 타이밍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랏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랏은 뭐냐면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여서 얘는 LTE와 5G 간에도 서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듀얼로. 그러니까 동시에 데이터를 양쪽으로도 이렇게 받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CA 같은 경우는 인터랏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맥단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스케줄링, 피지컬 스케줄링을 다 해줘야 돼서 얘는 그 같은 그 테크놀로지에서 4G라던가 3G, 5G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속도는 높일 수 있고 두 가지 특징이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 DC라는 거는 듀얼 커넥티비티는 PDCP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CA라는 거는 이 맥단에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른 게 있는 거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네. 그 TS 37.340 네, 이라는 규격 번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듀얼 커넥티비티를 쓰는 거는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듀얼 커넥티비티는 MRDC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MRDC라는 거는 멀티 랏 듀얼 커넥티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LTE, 5G, 5G, 그다음 5G와 LTE 간에도 서로 가능한 이 MRDC에서 있는 거고 MRDC에는 이제 ENDC, 그다음에 NRDC, 그다음에 NEDC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ENDC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번호가 마스터라 그래서 마스터 셀이 되는 거고 뒤가 이제 세컨드리 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E가 뭐냐면 enhanced예요. enhanced 그 패킷 코어라 그래서 얘네는 그 LT를 의미를 하고요. N은 NR의 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마스터 노드가 되는 거는 이제 LTE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컨더리 노드로 5G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게 요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격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CL 때 피셀 기준으로 타이밍 그 라이닝하게 그 맥시로 다시 디코딩 될 때 딜레이도 동일한지요? 그래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채널별로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엣지 타이밍은 피셀을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지국과 단말의 위치는 피셀 기준으로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 사이트도 있을 수 있지만 1.8하고 2.1하고 다른 사이트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커버리지가 달라져서 거리가 달라질 텐데 그것도 일단 픽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딜레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딜레이는 우리가 CP 타임이 있거든요. 하나의 그 서프레임에 CP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CP 타임 딜레이 동안은 처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CP 길이 딜레이가 벗어나게 되면 얘는 CA는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 그 픽셀 기준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따로 S셀이라고 해서 S셀을 따로 타이밍을 맞추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CA는 같은 DU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싱크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T에서 인터 DU 간에도 지금 가능한데 별로 성능이 안 나와서 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MRDC에서는 일단 보면 ENDC가 있고 NRDC는 보면 NR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NR이에요. NR 간. NR 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마스터를 3.5기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SN을 28기가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3.5하고 28하고 그냥 NR인데 서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서로 붙이려면 동시에 접속을 하려면 CA를 구성을 하거나 DC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CA를 구성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이밍 이슈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일체형 장비로 나오니까 AU라는 일체형이 나오고 얘는 DU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타이밍이 틀어지면 CA를 쓰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구성에서도 DC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RDC나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LTE 주파수도 NR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로우 밴드 LTE 주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중에 하나. 근데 세 개가 동시에 붙을 수는 없어요. 듀얼 커넥티비티 때문에 트리플 커넥티비티가 아니라 듀얼 커넥티비티라서 둘이 동시에 붙을 수는 없고 얘랑 붙던 얘랑 붙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EDC는 뭐냐면 NR이 앞에 있죠. 그리고 E가 LTE라 그랬는데 LTE가 뒤에 있죠. 그래서 NIDC는 마스터 노드가 이제 3.5 뭐 N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E에 해당하는 LTE 세컨드리 노드는 LTE망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우리가 3.5가 여기가 가면 이제 SA예요. 마스터 노드가 3.5가 되니까 SA에다가 LTE를 추가로 붙여서 주파수를 더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요 옵션은 그 우리 그, 그 스플릿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옵션 3A, 3X가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현재 3X를 쓰고 있습니다. 3X가 되면 이제 스플릿 베어러가 되거든요. 3을 쓰면 이제 MCG 베어러가 되는 거고 얘는 네, MCG, SCG 각각 쓰게끔 하는 베어러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옵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R만 쓰면 옵션 2 옵션 2는 이제 SA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 네, NEDC에서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 4도 있는데 요거는 옵션 7 옵션 7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3.5가 되면서 거기서 LTE를 추가로 붙이는 뭐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듀얼 커넥티비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설명드린 게 일단 요 규격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아시기가 힘들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평소에 뭐 보셨던 망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망구조를 보면 네, 일단 망구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호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선으로 그려야겠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너무 위에 썼네요. 너무 위에 썼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EPC라고 하거든요. EPC 그 다음에 요거는 LTE DU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RU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TE는 구성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여기에 EPC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U 그 다음에 여기에 DUH 그 다음에 DUL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선으로 단말이 이렇게 붙는 거고 여기도 무선으로 이렇게 단말이 붙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LTE망을 먼저 봐야 되는데 LTE망에서 일단 EPC라는 건 뭐냐면요. EPC라는 건 그 Enhanced Packet Core라 그래서 여기에는 신호를 처리하는 MME라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패킷을 처리하는 그 S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MME하고 연동하는 구간을 우리가 S1C라고 얘기를 하고요. S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랑 연동하는 구간을 S1U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널링에 해당하는 컨트롤 플랜에 해당되는 부분이 S1C고 유저 플랜, 실제 유저의 패킷들을 처리하는 게 S1U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U와 RU는 여기서 하는 게 C 프리로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DU들과는 여기에 X2 인터페이스로 다른 DU와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5G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NSA를 쓰고 있잖아요. NSA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CU가 EPC와 연동이 되거든요. NSA는 망 자체는 LTE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LTE망에 플러스 5G가 붙은 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동이 될 때 CU에서 요 DU를 통해서 X2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요쪽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1C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U에서 이제 P 게이트웨이와 S 게이트웨이는 직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S1U로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동이 현재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MME에는 EPC에는 MME가 없어요. MME가 직접 연동은 없습니다. 전부 다 X2 인터페이스를 타고서 LTE를 타고서 MME와 시그널링 처리는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단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듀얼 커넥티비티 DC로 연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망에서 요쪽이 이제 앵커라고 해서 이쪽이 기본 우리가 부두에 닷을 잡는 앵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5G 망은 데이터만 전달을 더 해주는 식인 거예요. 5G 망이 신호 처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쪽을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세컨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스터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이제 세컨더리 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셀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되는 셀을 우리가 베어러를 MCG 베어러라고 얘기를 하고 세컨더리에 해당되는 거는 SCG 베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호는 처음에 셋업이 될 때는 다 EPC를 통해서 LTE를 통해서 마스터를 통해서 셋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TE를 통해서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에디션이 돼서 5G가 접속이 그 이후에 되는 거거든요. 일단 LTE로 되다가. 그래서 LTE가 붙은 이후에 5G가 접속이 되면 여기서 패스 스위치가 돼서 이쪽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시그널링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쪽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쓰는 옵션 3x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서 스플릿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양쪽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TE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G가 붙기 전에는 5G가 붙기 전에는 LTE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다가 5G가 붙게 되면 시그널링은 계속 LTE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저 데이터만, 트래픽만, 실제 유저 데이터만 해서 이렇게 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망의 그 플로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MCG, 뭐 SCG,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이제 이게 옵션 2가 돼서 SA가 된다 그러면 SA 단말들은 여기 EPC 코어가 아니라 5GC 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AMF, 그 다음에 SMF, 그 다음에 UPC 요 애들로 연동이 돼서 5G 전용으로만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SA가 되면 얘는 LTE와 동시에 붙는 게 아니라 5G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도 이렇게 5GC라 그래서 코어가 바뀌게 돼요. 근데 코어가 그럼 장비 자체가 바뀌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5G EPC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A 단말은 5G 규격을 통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고, 기존 NSA 단말은 기존처럼 이렇게 LTE망을 통해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SA가 되면 망이 간단해지겠네요. 보기에는 간단한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NSA망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SA가 되면 SA도 처리를 해야 되고, NSA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SA가 되는 단말 같은 경우는 일단 5G가 되는 곳에서는 SA로 동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5G가 커버리지가 안 되면 얘는 LTE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LTE로 떨어지면 LTE에서는 또 5G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NSA로 또 5G로 붙게 되겠죠. 그럼 NSA로 5G로 붙다가 5G가 신호가 좋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SA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망이 상당히 호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망은 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다시 볼게요. 네, 다 적었네. 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CU, DUH, DUL. DUL은 LTE R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H와 L이 된 거는 하이와 로우인데요. 맥단에서 기존에는 LTE 같은 경우는 RRC, PDCP, RLC, 맥을 DU에서 다 처리를 했고 파이 쪽만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모뎀 쪽만 RU에서 처리를 했는데 5G에서는 RRC, PDCP, 그 다음에 RLC, 맥, 파이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의 일부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이의 일부가 또 DU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DUH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로우라 그래서 DUL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포밍이 주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빈포밍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들은
RU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연산적이나 모뎀에서 처리하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DUL로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옥상에 올려야 되는데 얘는 무게도 너무 커지고 프로세싱 능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거를 DU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DU에서 요 기능들을 다 프로토콜을 처리를 했는데 그 5G에서는 CU라는 애가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RRC와 PDCP만 여기서 처리를 하고 DU라는 거에서 RLC 맥 파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PDCP에서 이제 스플릿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DC, 듀얼 커넥티비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듀얼 커넥티비티를 할 때 PDCP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RLC로 보낼 때 이쪽으로 보내는 것과 이쪽에 RLC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PDCP라는 애에서는 이 X2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양쪽으로 데이터를 흐를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CG 베어러가 있고 SCG 베어러가 있고 SCG 스플릿 베어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SCG 스플릿을 베어러를 통해서 X2를 통해서 LTE와 5G로 양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마다 CU와 DU가 하나의 실제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비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CU와 DU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CU가 분리되어 있으면 장점은 여러 DU를 하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U까지가 하나의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U 안에 DU가 여러 개가 있으면 걔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의 기지국이라 뭐 X2 간의 핸드오프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선 이점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리나 이런 게 가상화되면서 이런 게 좀 어려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